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은 내려가고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주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상저하고가 하고. 상반기는 네. 집값이 낮고 하반기는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간다. 상저하고인데 네. 하반기 전에 상반기에 올라가는 파도가 미리 덮칠 수도 있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안녕하십니까. 생각이 달라. 앵커 권혁수입니다. 이 달라는 생각이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달러, 돈이라는 뜻도 있죠. 재테크, 자산관리 등 여러 경제 이슈를 놓고 전문가들이 맞짱 토론을 펼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요즘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부동산 전망을 놓고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당수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전망 과연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마련한 아주 작은 주택이 있긴 한데 네. 이미 좀 약간 맛이 갔거든요. 거기서 더 맛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네네. 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긴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죄송한 느낌. 예.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다고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악담을 이렇게 첫 방송부터 이렇게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악담을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네. 집값은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부모님하고 통화 오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5분 이상 1분만 하시면 돼요. 1분만 해도 근데 됩니까?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그렇죠. 안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악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무주택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둔 분이나 아니면 청년 세대에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좋은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이런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용어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비관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볼수 되게 있죠. 좋아지네. 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쪽이 좀 매몰돼 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워밍업으로 두 분께서 생각이 비교적 같을 만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바로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은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은 좋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지 네네. 부동산은 하나로 묶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에 따라 또 약간 상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집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손님 없는 데는 없는 거지. 그걸 통틀어서 손님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짜장면 안 먹냐고요. 짜장면 집도 잘 되는 집이 있고 그렇죠. 안 되는 집이 있다. 부동산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중국집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좋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제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다 나쁘다도 사실은 가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막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누구 입장입니까?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화내네. 그게 화내는 거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비교적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강남 쪽은 또 엄청 올랐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대거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의 그 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은 호가예요.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아니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거래는 아니요. 된다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래가 받쳐주는 거래가 시장 가격이에요. 한두 건이 거래된다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호가가 오르는 거예요. 호가는 뭐냐면 부르는 가격입니다. 네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규제가 풀렸으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값이 오르겠다. 네,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상승에 대한 커지죠.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팔려는 사람들도 호가를 올리겠죠. 그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네. 근데 그 호가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시장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거래가 돼야죠. 근데 거래가 거래가 되지 된다니까. 않습니까? 아니요.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한두 양이 건이요. 적어도 살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라고요. 그건 시장 가격이 30억, 50억 되는 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냐고. 매물은 제한적이고 살 사람도 제한적이죠. 시장 자체가 다른 거지. 내가 100억을 올린다고 해서 시장 가치가 맞겠습니까? 집주인들도 팔릴 만한 가격에 호가를 올리는 거고 매수자들이 안 사면 호가를 내려요. 그렇죠. 근데 매수자들이 지금 사고 있다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또 지방에 자금력이 되는 자산가들이나 필요한 분들, 갈아타기 분들은 사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가격 때문에 살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거래는 되고 있다라고 거래 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 가격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안 받쳐주는 가격 상승은 항상 하락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산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할 때는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지방도 예를 들어서 3, 4년 전에는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오를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요. 거래가 안 되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빠진 거예요.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가격이 변동할 때 거래량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이 왜 안 좋냐면 수요가 계속 없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수요만 본다. 수요와 공급이 축이에요, 경제에서. 네. 그러면 자, 그 줄어든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도 하고 있고요. 인구 유출의 부작용을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지금 또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사실 서울, 강남이 좀 먼저 좀 달아오르는 건 있어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그렇게 대단한 규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전세 끼고 못 사게 하는 그 정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눌린 투자 수요 심리가 지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제 풍선 효과를 확산하게 됩니다. 잠실 아파트가 30억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들이 심리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옳다, 집값 올라가는 게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네. 팩트가 강남권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주변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단 지방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본 토크에 들어가서 아직 디테일하게 본 한번- 토크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예, 저 목 쉬어갔는데. 이제 저희 인사 막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예. 뭐한겨? 지금부터는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궁금한 내용 2025년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위도 아래도 아니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막 기어가면서 횡보를 이어갈까요? 자, 먼저 어떻게 될지 우리 광수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네. 수요가 감소한 상태거든요. 네. 수요가 그러니까 감소하죠. 거래가 안 돼요. 네. 근데 팔려는 사람들도 가격을 안 낮추죠.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은 내려가고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주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별로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전제 조건은 급매물로 굉장히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를 바라보고 계신 상저하고가 하고. 상반기는 집값이 낮고 하반기는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간다. 상저하고인데 네. 하반기 전에 상반기에 올라가는 파도가 미리 덮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서울 집값
급상승은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더 많이 오를 거로 예상은 하시나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빨리 말씀. 찾아올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사야 합니까?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 질문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들은 정답이 없다. 100%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네, 없습니다. 그 99점짜리 그렇죠.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자금이 되고 네.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준비되는 범위 내에서 네. 예상치 못하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는 이자를 내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방어할 수 있는 내에서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 하셔라. 단 자기 자본이 2억인데 12억짜리를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자금 능력이 되면 강남에 사시는 중요한 거고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본이 50%가 그 정도는 되는 돼야죠. 정도의 그게 리스크 선에서 관리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죠. 지금 사는 거다.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 지금 100점 지금 오늘이다는 없는 것 같아요. 어때 99점 정도를 99점 정도가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바라보십니까? 저희가 기다리는 건 네. 시점이 아니고요. 기회예요. 아, 이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 시기를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때가 아니고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네. 이렇게 내 집 마련 꼭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때 하셔라. 제발. 올해 말요, 내년이요, 2026년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시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시점이 아니고 조건이고 기회여야 돼요. 떨어질 때 사면 돼요. 시기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에 네. 집착하다 보면 저희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옵니다. 잠깐만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 전세 만기될 때 내 집 마련해야지가 아니라 네. 내가 전세 만기될 때 시장이 변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을 보고 변화를 읽으시려면 조건을 보시고 기회를 잡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을 보고 기회를 잡아라. 그럼 2025년 내 집 마련을 할지 말지를 산다 안 산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산다. 제가 오늘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아까 하락 말씀해 주셨고 혹시 후반기에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좋다. 부동산에 앉아서 거래량만 체크하면 좋아요. 그게 맞아떨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래량 체크해. 네. 그냥 사.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신중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박스 속에 달러가 들어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으면 0달러. 완전히 달랐다. 완전 생각이 너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이광수 대표님. 101달러 하겠습니다. 다른 게 사실은 100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달랐기 때문에. 중간에 뚜껑이 살짝 열리신 거를 제가 네, 봤는데 네.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1달러가 증가를 참지 하고. 못하고. 뚜껑이 많이 열렸네. 네. 소장님은 몇 달러? 저는 110달러. 뚜껑이 더 열렸나? 뚜껑이 좀 더 열리셨네요. 네, 많이 열렸네. 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 부동산 전망에 대한 두 전문가의 생각은 매우 아주 극히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다른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얼마나 들어있니? 굉장히 많아요.